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입니다. 마치 오래된 서재의 책장을 한 장씩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다음 장에 무엇이 쓰여 있을지 궁금해서 서둘러 넘기곤 했지요.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알게 되더군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문장은 가장 조용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느린 속도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인생의 가을이라 할 수 있는 예순을 넘기신 분들 혹은 그 문턱에서 계신 분들께 드리는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일의 걱정을 붙잡고 잠자리를 뒤척이며 무언가를 도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훨씬 명석하고 저보다 훨씬 부지런했던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인생의 참맛을 채 느끼기도 전에 일찍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밤을 이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아직 저는 기운이 넘칩니다. 밤에 집중이 더 잘 되고 할 일은 태산 같습니다. 젊은이들이나 이제 막 중년을 지난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늘이 정해준 때가 있습니다. 해가 뜨면 나가서 땀 흘리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쉬어야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특히 나이 예순이 넘으면 우리 몸의 신경계는 마치 가느다란 명주실과 같아집니다. 낮 동안의 소란과 긴장을 견뎌낸 그 실이 밤 9시 이후에도 계속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면 결국 어느 순간 예고 없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아주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밤늦게까지 서류를 살피고 사업 구상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는 그것을 열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밤 9시 이후의 열정은 사실 몸을 태워 없애는 독과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뇌를 쉬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경계는 밤새도록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니 영혼은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이 쌓여 결국 화가 되고 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밤 9시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돼지가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뇌를 혹사시키는 것은 마치 마른 논바닥에서 억지로 물을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계가 쉴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독소가 되어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어나도 개운함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신경계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발 나를 좀 놓아달라는 비명인 셈이지요. 저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면서 참으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한 원고가 있고 아무리 중요한 결정이 있어도 밤 9시가 넘으면 펜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 일을 위해,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을 위해 나를 아끼는 지혜였습니다. 인생 이막을 아름답게 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밤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밤은 여러분의 성취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취하고 상처받은 심경을 어루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재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맑은 정신과 평온한 마음입니다. 9시 이후에 무리한 일은 그 소중한 재산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에게 쉬라고 내어준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거부하고 억지로 불을 밝혀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안으로 침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날 아침 맑은 눈으로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수 있는 법입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밤 9시 이후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일은 사실 여러분의 생명보다 결코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신경계가 고요한 평화 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신력으로 버틴다는 말을 하곤 하지요.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이 훈장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긴 이들에게 정신력이라는 말은 때때로 스스로를 속이는 위험한 주문이 됩니다. 특히 밤 9시가 넘어서도 머리를 쉬게 하지 않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신경계라는 정교한 지도를 스스로 불태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마치 마을 구석구석을 잇는 좁은 길과 같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그 길 위로 수많은 생각의 수레를 끌고 다닙니다. 기쁜 일, 화나는 일, 걱정스러운 일들이 그 길 위를 쉴 새 없이 오고 가지요. 그런데 밤 9시가 되면 그 길도 보수를 하고 먼지를 털어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돼지가 밤이슬을 머금으며 열기를 식히듯 우리의 신경계도 차분한 어둠 속에서 낮의 열기를 식혀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억지로 일을 하거나 골치 아픈 고민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 위에는 정체가 일어나고 여기저기 과부하가 걸려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계의 첫 번째 비명입니다. 예순 이후의 신경은 마치 오래된 고목의 뿌리와 같아서 한 번 상처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젊은 시절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밤 9시 이후의 무리한 활동은 이 뿌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만났던 한 동료 교수가 떠오릅니다. 그는 늘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을 밝히며 나는 밤에 깨어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갓 넘긴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과 심한 손떨림으로 더 이상 펜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명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경계가 오랫동안 밤의 안식을 도둑맞아 결국 파업을 선언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경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색깔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이 잘 오지 않는 정도로 시작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소한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가까운 사람의 가벼운 농담에도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밤 9시 이후의 과로로 인해 여러분의 신경이 찢기고 닳아버려 세상을 받아들일 여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전구 하나가 꺼지지 않은 것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 적은 없으신가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은 맑다 못해 투명하게 깨어있는 그 기분, 그것은 결코 집중력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극도로 흥분하여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순 이전의 삶이 성취를 향해 달리는 것이었다면 예순 이후의 삶은 보존과 다스림의 미학이 되어야 합니다.
밤 구시는 하늘이 우리에게 이제 그만 너의 집으로 너의 내면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시간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오만함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아프면 약을 찾고 병원을 가지만 마음의 뿌리인 신경이 상하는 것에는 무심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며 밤잠을 줄여가며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끝자락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밤굿이라는 선을 절대 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밤에 잠드는 동안 그날의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굿이 이후에 새로운 정보를 밀어넣거나 고민을 이어가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방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던져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쌓인 쓰레기가 결국 치매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되고 우울이라는 찜이 됩니다. 부디 스스로를 가볍하게 여기십시오. 낮 동안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여러분의 신경계에게 밤굿이라는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건강 비결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어둠이 내린 뒤에는 그저 어둠의 일부가 되어 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밤구시가 넘어서도 억지로 깨어 이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슬픈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신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몸이 고단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던 빗장이 하나둘 풀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너진 신경이 불러오는 마음의 허기와 삶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무서운 그림자는 바로 감정의 방어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경계는 낮 동안 세상의 거친 말들과 힘겨운 상황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굿이 이후에도 쉬지 못하고 혹사당한 신경은 이 방패를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라면 허허 웃으며 넘겼을 아내의 잔소리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고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서글픈 보상심리가 고개를 듭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신경을 곤두세운 이튿날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난히 세상이 원망스럽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처지가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밤사이 휴식을 얻지 못한 신경계가 감정의 소용돌이를 다스릴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순을 넘겨서까지 밤늦게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는 삶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외로움의 방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메마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밤의 정적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습니다. 특히 뇌세포와 신경줄기들은 밤의 깊은 어둠 속에서만 흐르는 생명의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9시가 넘어서도 밝은 전등 아래서 머리를 쓰고 있으면 이 생명의 이슬이 맺히지 못하고 증발해 버립니다.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고 예쁜 꽃을 보아도 설레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고역이 되고 자꾸만 옛날 일에 매달려 눈물 짓게 됩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지켜본 바로는 치매나 심한 우울함에 빠지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밤의 안식을 우습게 여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밤에 주어지는 생명의 선물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순이라는 나이는 이제 세상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숨소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밤 9시 이후에 여러분이 매달리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여러분의 남은 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을까요? 돈 몇 푼을 더 벌고 남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는 것이 밤새 깎여나가는 여러분의 신경줄기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저는 밤늦게까지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불안함이야말로 여러분의 신경계가 이미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쉬는 법을 잊어버린 뇌는 멈추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경계는 영원히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저는 가끔 밤 2시가 되면은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가만히 앉아있곤 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들리지 않던 내 심장 소리가 들리고 내 거친 숨결이 들립니다. 아,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이제는 쉬어도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달래고 무너진 신경을 다시 세우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비움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밤 9시가 되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비우고 내일의 걱정도 비우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도 비워내십시오. 비워야만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밤새 텅 빈 방처럼 고요하게 잠든 신경계만이 내일 아침 다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밤 9시 이후의 과로는 여러분의 신경을 태우는 촛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빛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촛불을 끄십시오. 그리고 어둠이 주는 깊고 푸른 평화 속으로 몸을 던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경계가 바라는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예순을 넘긴 삶은 마치 잘 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억지로 매달려 있으려 애쓰기보다 순리에 맞게 몸을 맡겨야 맛이 깊어지고 향이 진해지는 법이죠. 밤 9시 이후에 무리하지 말라는 제 당부는 단순히 일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는 거룩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세상과의 끈입니다. 요즘은 손바닥만 한 기계 하나로 온 세상 소식을 다 듣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세상에는 어떤 험한 일이 일어났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분의 신경계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밤 9시가 넘어서 보는 자극적인 소식들은 뇌를 흥분시켜 잠의 입구를 가로막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배운 지혜 중 하나는 밤에 들은 걱정거리는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밤 9시가 되면 그 기계를 멀리 치워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경계를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말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말이 있지요.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무거운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돈 문제, 자식 걱정, 혹은 과거에 서운했던 감정들을 밤늦게 꺼내놓지 마십시오. 밤은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는 시간이라
작은 말 한마디도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 쉽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서로의 영혼을 핥히는 손톱이 될 뿐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그저 따뜻한 눈빛과 가벼운 미소면 충분합니다. 침묵은 밤이 주는 가장 귀한 보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내일의 짐을 오늘 밤으로 끌어오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걱정합니다. 내일은 누굴 만나야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하며 신경을 곤두세우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일의 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밤 9시 이후에 하는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잠을 훔쳐갈 뿐입니다. 저는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뇌인천을 읊조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 몫은 다 했다.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팽팽하게 당겨졌던 신경의 줄이 비로소 느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건 또한 비워내야 합니다. 잠자리는 최대한 단조롭고 고요해야 합니다. 주변에 일감이 쌓여 있거나 어지러운 물건들이 보이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할 일을 떠올립니다. 밤 9시가 되면 주변을 정돈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은은한 등불 하나면은 족합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마음 상하는 일을 겪으셨나요? 혹은 나를 무시하는 말에 밤잠을 설칠 것 같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밤 9시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그림자를 밤늦게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소중한 건강까지 내어주는 꼴입니다. 그래,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너그럽게 넘기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고요한 밤과 나의 신경계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순 이후의 품격은 멈춤에서 나옵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밤 9시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지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는 차는 결국 엔진이 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몸이라는 자동차를 오래도록 귀하게 쓰고 싶다면 이제 그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십시오. 밤 9시 이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고생한 자신을 다독이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기고 거친 손마디를 쓰다듬으며 애썼다, 고맙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찢어진 신경을 이어붙이고 메마른 영혼에 물을 줍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생명이 삽니다. 밤 9시 이후의 모든 성취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 신기루를 잡으려다 진짜 보물인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짐을 문 밖에 내려놓고 오로지 평온함만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를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느냐에 달려있더군요. 오늘 밤 9시에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바로 그 평온함의 시작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마치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피우는 따뜻한 모닥불과 같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일을 멈추는 것은 그 소중한 마음의 불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나 세상의 속도에 자신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밤 9시에 일찌감치 잠자리를 준비하는 습관은 내 몸과 영혼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시간에 억지로 무언가를 도모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고맙게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가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세상은 멈추고 맙니다.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불을 끄고 어둠이 주는 평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부시라는 선을 지켜낸 여러분은 내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맑고 부유한 마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충분한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